네, 우리 오늘부터 신약 성경, 원어 성경 중에 가장 쉬운 문장으로 겉보기에 나타나 있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좀 천천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 일단 그 알파벳을 보고 글자를 보고 소리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마음을 갖고 자기 알고 있는 것을 꽉 그냥 아주 고집부리지 말고 다 주머니에 넣고 처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옆에 영어 성경 직역으로 된 제네바 바이블이건 킹 제임스 버전이건 그거 또는 그다음 한글 성경들 중에 그래도 제일 낫다고 여기는 한글 개역 성경은 이제 판권이 대한성서 공에 없으니까 공부하기 좋겠죠. 그런 이제 역본들을 놓고 변조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하는 방식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자,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르헤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프로스 톤 테온 카이 테오스 호 로고스의 1절을 그렇게 한 글자씩 읽어봤습니다.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르헨 홀로고스 카이홀로고스 프로스톤 테온 카이테오스 홀로고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글자를 소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많이 읽기 전에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천천히 한 음절 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으로 자음이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오는 그 모음 개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음, 모음이 가장 완벽하게 된 게 우리나라 글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정음이 가장 완벽하니까 모든 나라 소리 읽기가 편해요. 딴 나라 글자 좀 읽기가 어려운 건 그 나라는 자음 모음 체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즉 소리랑 그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습관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거만 원리만 요령만 터득하면 모든 나라 소리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 그 원어민 발음과는 좀 제3작업할 때 차이가 있든 없든 정확성에 있어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신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거 아르헤, 홀로고스 이런 부호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순표를 모음이 음절 처음에 올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렇죠? 이런 순표거든. 어떤 것도 이렇게 뾰족한 것을 이렇게 위에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이건 또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건 좀 소프라노 같이 좀 높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꼬부라진 건 좀 메조 소프라노 같이 조금 약간 이제 약하게.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죠?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둥그런 삿갓. 어떤 사본에 이렇게도 돼 있고, 아무튼 이런 표시는 베이스에 가깝게 좀 낮게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어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순표는 이제 단어 처음에, 음절 처음에 올 때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할 때 자음이 없으니까 자음굿이라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오그먼트 요것처럼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까꾸로 쓴 건 요 모음을 발음할 때 히읗자, 하늘 위에 뭐가 이렇게 많이 덮여 있어요. 그렇죠? 땅에서 위에 있는 하늘을 쳐다볼 때 모습을 히읗자로 하잖아요. 히읗자. 아하.
대왕인재 됐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오구먼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꾸로 쓴 건 이렇게 지금처럼 뭐가 이렇게 뚜껑 같은 게 덮여 있는 거로 치면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가마솥도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 이제 동그라미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물론 요게 포인트죠. 요거 이응자의 소리를 이렇게 이제 묘사해 주는 표시예요. 자, 너무 이제 기초라고 식상하셨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게 애자니까 이거 대문자는 신경 쓰지 맙시다.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으니까 이게 엡실론자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글자가 원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n이 된 거예요. 에다가 받침 n. 이걸 과연 이렇게 n. 우리나라 받침처럼 이렇게 니은자 n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에하고 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으라고 하는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쓰려면 에하고 이렇게 써야 되죠. n,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그럼 그 나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n. 자, 이거 n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공간, 정해진 틀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완료 형태예요. 어디서 출발했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게 지금 요게 소문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 안에 들어가 있어 결과 상태예요. 결과. 됐죠? 자, 이게 이제 명사들 앞에 오는 글자로서 명사의 꼬랑지를 지배해요. 꼬랑지의 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또 아랍의 숫자를 치면 1격이냐, 2격이냐, 3격이냐, 4격이냐 하는 거. n이 그거만 지배해요. 그 뒤에 오는 그 이름, 시인, 명사 뜻이요, 대파. 요 뜻은 바뀌지 않는데 요게 요 명사의 이러저런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꾸며주고 풀어주고 하면서 쓰임이 있는 거예요. 아르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1격으로도 쓸 수 있고 2격, 3격, 꼬랑지가 여러 가지 5가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자가 그거 중에 하나를 딱 한 가지 쪽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n자가 원래 그래서 뒤에 왔어야 되는 거죠. 뒤에. 우리말은 뒤에 오니까. 원래가 그게 정칙이고 정순인데 어찌어찌해서 섭리 가운데 뒤 바뀌어버려가지고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렇죠? 아하. 이 n자라는 것이 이 n자라는 것이 대빵 세요. 이게 요거랑 요게 두 개 이제 관련되는 거잖아요. n의 지배 영역은 1차 겉보기엔 요 아르헤까지예요. n이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한정돼 있고 요 속에 이 아르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말덩어리잖아요. 이른바 전치사 군대. 크게는 이제 이게 지금 이 문장 전체라고 할 때 여기서 nr의 위치가 넓게 말하면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방면에 이제 큰 성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n이 이게 뭐 동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동사 아닌 이런 n이라는 명사 앞에 쓰는 글자 덩어리가 앞에 와서 힘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것이 지금 일단 이게 강조가 돼 있어요. 이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nr해. 뜻은 몰라도 읽기만 돼도 기분이 좋아요. nr해. 근데 n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태가 벌써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이 속에 들어가는 알맹이가 바로 아르흐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흐. 그렇죠? 그러니까 요 n자랑 뒤에 있는 요거 아르해서 에하고 뒤에 조그만 요거 저는 요걸 올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오타를 이렇게 밑에다가 쓴 거예요. 긴 모음일 때 이게 뒤에다 쓰면 거치장소로 저렇게 밑에다가 쓴다는 그 규칙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n 어디 이제 안에 하는 거잖아요. 안에.
정해진 안에 있는 결과 상태. 이게 시간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시간. 또 하나는 공간. 또는 어떤 벌어진 사건, 상황. 이게 n이라는 것의 뜻이에요. 상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수단도 될 수 있고 이유도 될 수 있고 뭐 등등 많은 그 상황. 시간이냐 공간을 주로 묘사하냐 아니면 어떤 여러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n자 요거 요 바가지는 이런 모든 상황이 다 가능한데 뒤에 있는 요 아르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볼 때 문법 용어로 명사를 볼 때 이게 아르흐가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시작, 차름, 처음, 비롯하는 거. 이게 아르헤예요. 이게 또 몸뚱아리 뜻 하나는 이제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르가 좀 낱말 자체가 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n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먼저 처음이란 말이에요. 맨 처음 시작. 근데 요거 아르만 써가지고 아무런 쓰임새가 없고 꼬다리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르라고 하는 사태가, 아르라고 하는 사건이, 아르라는 어떤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는 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무대를 연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아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정이든 어떤 섭리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이제 아르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되어져 있는 요런 상황, 요런 상태, 요런 어떤 그 결과, 이게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강조돼 있어요. n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 아르흐가 있는 거에서 n아르. 그래서 요거 n자가 나오면 여기 삼격 꼬랑지이기 때문에 그냥 알면 돼요. 그냥 무슨 암기고 자시고도 없어요. n이라는 거 뉘앙스, 아르흐라고 하는 거 뉘앙스, 둘의 관계, 이 한 문장에서 그 위치, 말덩어리의 어떤 쓰임새. 자, 그 뒤에 비로소 이제 n이라고 하는 동사 나왔어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to be 동사잖아요. 존재 가르치는 동사예요. 그렇죠? 이게 미완료 과거라고 합니다. 미완료 과거. 현재는 Amy, 그렇죠? Amy, A, 에스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현재 미완료 이 단수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나간 거예요. Amy, A, 에스틴, 복수는 S맨, 에스테이션 이렇게 나가지. 이건 뭐냐면 이런 현재 미완료 상태가 아니고 과거 미완료 상태예요. 미완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완료는 뭐 현재를 중심으로 삼건 과거를 중심으로 삼건 미래를 중심으로 삼건 어떤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 진행 내지는 그런 계속 움직이는 상황을 말해요. 딱 종결된 어떤 완료 상태가 아니에요. 초점은 이게 현재, 과거, 미래.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이제 바라보다 갈 때 과거를 중심해서 이렇게 계속되던 어떤 상황을 우리한테 영화 보듯이 그림 보듯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N자예요. 그래서 이게 MN, 그렇죠? MN. 내가 있는 중이다. 있는 중이었다. S. 쓰니까 네가 있는 중이었구나. N.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걔가 걔가 있는 중이었다. 우리 이렇게 동사냐 동사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한 문장을 볼 때 읽기가 된 뒤에 첫 경이에요. 그건 꼬랑지리 결정이에요. 1차가. 2차는 대갈통인데요. 이게 딱 볼 때 이제 동사라고 할 때 이게 은자가 이게 여긴 지금 아무런 꼬랑지가 없는 거예요. 은스 없고 맨텐 이게 과거 계통 맨테느 은스 없고 맨테느가 이게 과거 계통 짧은 꼬랑지의 기본에 모든 데 다 이게 적용이 돼요. 은스 없고 이거 단수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꼬랑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꼬랑지가 없는데 다 뒤에 오는 낱말이 있을 때 이게 연결돼야 되니까 기름칠을 붙여줘요. 1차 기름칠이 엡실론. 조금 더 붙일 때
엡실론은 모음으로 됐으니까 여자 화장품, 눈은 이제 남자 기름칠, 이렇게 N자, 이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물론 꼬랑지도 아니고 기름칠이에요. 그 뒤랑.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둘 다가 생략돼 있어요. 그렇죠? N. 또는 요거 은자를 구분하면 요게 기름칠 구슬이에요. 기름칠. 요거 애자가 몸뚱아리, 요게 기름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이제 단어를 딱 봤을 때 앞부분에 공통으로 오는 게 대갈통, 그 다음에 뜻을 갖고 있는 게 몸뚱아리,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꼬랑지. 일단 꼬랑지가 중요해요. 물론 대가리랑 같이 쓸 때도 꼬랑지에서 딱 봤을 때 동사냐 동사 아니냐, 즉 명사 종류들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동사일 때는 시제, 법, 뭐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 부정법,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 시법태. 그 다음에 성은 필요가 없죠. 구약 언어는 동사 꼬랑지만 봐도 성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 그 다음 인칭 있잖아요. 1인칭이냐 2인칭이냐. 예. 시법태 성수인. 성은 이제 그냥 주어 문장에서 신약 같은 경우는 결정이 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유원리를 갖다가 0.0초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시법태 성수인. 지금 이걸 딱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제가 과거. 그렇죠? 과거 뭐죠?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미완료. 법은 이게 직설법이잖아요. 태는 이게 짧은 꼬랑지니까 능동태. 수는 이게 지금 단수잖아요. 인칭은 3인칭. 이게 0.0초에 나와야 돼요. 사전에 나오는 기본형, 원형에 가까운 기본형이 A미. 이게 중요해요. 바로 A가 몸뚱아리, B가 동사 꼬랑지. 이 구분이 빨랑돼야 돼요. 그럼 이거 지금 이 A가 이렇게 된 거, 몸뚱아리. 그 다음 뒤에 원래 엡실론 쓰고, 그 다음 더 필요하면 이거를 쓰는데 여긴 이 애가 없어요. 왜? 이 애라고 하는 것이 길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엡실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불규칙 동사 이런 이제 어려운 문법 용어를 쓰는데 따지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이에다가 이게 원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애라는 기름칠에다가 눈이라는 기름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꼴이 현재 미완료에서 과거가 되면서 이게 A가 이게 이오타가 없어지면서 요거 있는 거 소리 보상해 주려고 짧은 애를 긴 애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칠, 여자 기름칠, 엡실론, 남자 기름칠, 눈을 썼는데 애나 애는 중복되니까 빼버리고 N자가 된 거예요. N자가 되면서 이렇게 긴, 이렇게 모자 요거 삿갓, 베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이렇게 소리를 갈라서 볼 수 있는 왜 완벽한 자음, 완벽한 모음 이런 의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뜻은 이거 A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미는 사전은 헬라어 사전은 현재 동사 단수 1인칭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 나오는. 그래서 내가 A 있다. 그렇죠? 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은이 이제 기름칠이라고 할 때 꼬랑지가 없으니까 그가 성은 이제 문장 중에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성은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가,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것이 있는 중이었다. 과거 언제를 중심 삼을 때 계속되는 상이에요. 반복해가지고 어떤 쭉 지금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미완료예요. 이런 상황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NR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이 뭐가 R해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게 쭉 있는 중이었다. 뭔가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중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보는 나는 지금 보는데 과거지사 언제
시점 계속되는 걸 지금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던 뭔가를 지금 내가 이걸 생각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지금 여기에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나가 아니고 누구지? 주어가 나오잖아요. 호. 자, 이렇게 남성이 나오면은 남성의 기본은 성과 수와 격이 되겠습니다. 성, 수, 격. 이 몸뚱아리, 꼬랑지를 보고 이게 딱 이제 결정이 나와요. 몸뚱아리는 요거 뜻이고 꼬랑지가 성, 남성이냐, 단수냐, 주격이냐 이게 딱 나와야 돼요. 호는 딱 보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복수, 우리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무조건 깡그려야 돼. 잘 모르면 3인칭을 해버리면 돼요. 호는 또 이게 짧으니까. 그렇죠? 남자, 단수, 주격이에요. 남성, 단수, 일격, 호. 그래서 그 남자가에 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 문장 중에서 총 대빵이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한 문장인데 한 문장에서 대빵이 누구냐면 이 주격 가진 이름 명사예요. 얘를 말하려고 뭐 뒤에 표기하고 앞에 표기하고 이런 호가 이게 그 남자 그렇잖아요. 그 남자 가예요. 가자를 붙여야 돼요. 남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하려고 쓴 거죠. 그 가. 그는 뭔가 좀 맥이 빠졌어요. 약해요. 그가 이렇게 관사 하나로 뭐가 좀 찜찜하면 이게 지금 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명사를 써가지고 좀 그 관련된 주인공을 그렇죠? 여기 바로 로그잖아요. 로그가 몸뚱아리, 이 오스는 이 호랑 일치해야 돼요. 호라는 관사가 바로 여기 있는 전치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 종류의 하나인데 매우 강력해요. 호가. 어떤 걸 딱 하니 아주 쪽집게처럼 꼬집어내서 아주 지적해지는 그런 이 기본 구실이 있어요. 호가. 호가 없어도 이 뒤에 이렇게 로고스의 오스가 이게 주격이잖아요.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이게 단수 1, 2, 3, 4격이잖아요. 관사, 명사. 오스, 우, 오, 온. 예, 오스, 우, 오, 온. 관사로만 쓰일 때. 근데 이게 명사 뒤에 붙잖아요. 그렇죠? 몸뚱아리 뒤에 붙어서 요거랑 요게 일치하면 요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성과 수, 또 필요한 때는 격까지 했을 때 이 연속하는 두 명사류 낱말들이 묶어야 되느냐, 따로따로 떨어져서 새겨야 되냐 하는 그런 결정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 로고스예요. 로그라는 것도 이제 어그는 레고에서 온 거잖아요.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한다니까 말씀이죠. 그것인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고 주격을 뭐 두 번 거부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예. 가보다 이 은는보다 그 말씀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처음이라고 하는 정해진 무대, 정해진 울타리 안에 있는 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딱 하면 여기 일단 간단하게 NR해 엔홀로고스를 설명했는데 어떻게 조금 이제 요렇게 놓고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이 달리 보여요. 해보세요. 제 말이 그런 것 같은지 아닌지. 음미하는 거예요. 줄줄이 한 단어씩 차례차례. 이런 상황인데 거기 아르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딱 준비가 돼 있구나. 그 당시에 n이라고 하는 동사가 뭔가가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존재의 주체, 존재의 그 주인공이 바로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하는 것이 그 말씀님이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있는 중이었는데 요런 상황, 요런 엔아르헤라고 하는 상황. 이게 아르헤가 시간을 가르치든 뭐 통치를 가르치든 아무튼 그런 것 안에 그러니까 이 어떤 제한된 범주, 뭔가 어떤 그런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을 품고 이렇게 존재하는 중이었다. 누가? 홀로고스가. 그러니까 이미
창조 이후를 말하는 건지 만물을 짓기 전에 지금 근데 벌써 이게 아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그 시작해서 어떤 그 력사에 그렇죠? 시공의 뭔가를 벌써 이미 전제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딱 보니까 창조 뒤에 모든 것을 지은 뒤에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 뭐 만물을 지었다 하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 아래를 꼭 창조 이후만을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가면 또 너무 이제 설명이 깊어지니까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해석하는 연습, 읽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번역하는 원리구나. 이게 주어랑 동사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이제 액세서리들이 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습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할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눌러주시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너무나 원어에 또는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살랑살랑 그냥 단방에 써먹는 그런 아주 너무나 얕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읽기가 일단 잘 돼야 돼요. 읽기가 정확하게 빨리 되려면 이게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이건 동사다 동사 아니다 하는 것이 점점 자리매김할 때 빨라져요. 그냥 빨라지진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급행열차가 시속 500km다. 시속 1000km다. 뭔가 이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이상 아무리 좋은 재를 써도 이게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죠. En arche en hologos, kai ho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en hologos. 이렇게 벌써 카이자가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게 세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뭐 마음 같아서 그냥 밤새 이렇게 쭉 차근차근 하고 또 견져보고 복습해보고.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떻게 됐죠? 예.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있습니까? 예?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럽니까? 지금 우리 이걸 조금 새겨봤는데 훨씬 한글 성경들을 봐도 풍요롭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의 논문을 봐도 그 논문들이 과연 이 원문을 얼마나 석의한 맛본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든 뭐 설교든 그런 것을 했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조금 껍데기만 약간 설명드렸는데 그래. 이거 지금 이 하나를 성경 전체에 비춰서 설명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공부예요. 이런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잘 정말 잡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 첫 문장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